김성태 의원 나오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김성태 의원 나오셨는데? 여기 있어.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2017년도 종합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10월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총 26개 소관기관 및 3개 지자체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현장 시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장 위주의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엄중한 지적뿐만 아니라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도시재생 사업 및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대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 기능 강화 필요성, 후분양제 지원 실적의 감소 문제,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중단 문제, 지적 제조사 인력 확충 필요성, 국가 내진센터 설치 필요성, 드론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 마련 필요성, 건설 현장 안전점검 확대 필요성, 하이패스 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터널 등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방지 방안,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 방안 마련, 철도 건설 시 지역별 합리적인 재원 배분, 고비용의 외국산 제설 장비 사용 문제, 공항의 내진 설계 등 지진 대책 미흡 문제, 국산 헬기 수리원 납품 인증의 공정성 문제점 등 국토교통 분야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정책 질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한 지난 26일까지 70건, 그리고 오늘 15건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정부 측에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약속 미희행,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도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의 주거 현안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 사항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은 이미 각 기관별 감사에서 선서를 하여 국감 기간 중 선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감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별도의 증인 선서를 받지 않고 증인 선서문에 오늘 날짜에 서명을 하여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사말 없이 각 기관을 상대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기관 증인에 대한 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한 다음 보충 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 질의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시간은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 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증인 등에 대해 5분간 신문하신 위원님은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 질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일반 증인을 신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성열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움에 참석함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KBS와 TV조선 등에서도 오늘 취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함진기 의원님.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도 참고인 증인과 관련된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요. 네. 그럼 먼저 자료 요청하신 네, 분들 먼저 하시고. 자, 이현승 의원님. 예, 제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게 2건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국감에서 브루나이 PNB 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해외 건설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 유권 해석과 국토부에서 서울특별시도 노선 변경 승인 없이 서울 고가도로를 공원하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이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예,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09 개발 사업에 대한 전현직 3대 시장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SLC에게 송도 6809에게 투입된 비용 890억인지 860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가 2번 제출됐는데 2번 제출한 내용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860억에 대한 사용처를 세금 계산서 4번, 계약서 4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돼 있고요. 또 인천시가 송영길 전 시장 시절에 교보증권에 매각한 땅 10만 평에 대한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30페이지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현재 인천 송도 안산 구간만이 지금 착공을 안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당초 육상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해상으로 옮기면서 공사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불거져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인천시로부터 공문서로 유권 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문서 4번 전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부담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의 공문서를 인천시에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서 그리고 당초에 육상을 관통하게 돼 있는데 육상으로 계획된 공사비 규모, 토지 보상비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훈식 의원님. 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겸 무사진행 발언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 날 평택호 횡단 교량 교각 상판 붕괴 사고 관련해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설치 보도자료 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했는데요. 그 뒤로 전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2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했더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부에다 넘기고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아는 게 없다면서 시설안전공단으로 넘기고 그리고 연락 주겠다던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붕괴 영상을 봤지만 이게 교각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 시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붕괴도 8월 26일 3시에 붕괴됐는데 당일도 아니고 다음날 27일 밤 9시 36분에 첫 보고가 장관한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오후에서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한 것도 아니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2달이 지났는데 2달도 연장됐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는 것이 마치 당당한 것처럼 국토부 담당자가 발언하는 걸 들으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국토부 내에 복지부동식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감기관의 담당자들이 마치 협조 요청을 하듯이 착각해서 자료 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됐는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제대교 사업 설계업체, 감리업체, 하도급 업체와 하도금액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위원들의 이력서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활동보고 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기간 연장 사유 등을 오후에 증인신문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영규 의원님. 네. 네.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원, 가령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에너지원별로 분류해 주시고 또 국토부 산하의 각종 기관 단체별로도 나눠서 분류해 주시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자체별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R&D 예산과 사업성 예산 이 부분을 분류해서 각종 오전 중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강남에서 이 주거 극빈층이 모여 살고 있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달트마을, 수정마을, 재금마을, 판자촌 마을입니다. 총 1345세대 2666명이 살고 있는 4개 마을에는 명절과 휴일도 없이 용역 건달이 주민들의 퇴근을 위협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수리조차 할 수 없게 막고 퇴근을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10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구룡마을에는 올해도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큰 인명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마을 판자촌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당 4개 마을의 실상을 전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국토위 상임위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전임 장관님과 또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주거복지기획과에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용역 조사 중간 보고서를 오늘 오전까지 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용역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이를 바탕으로 구룡마을이나 이런 판자촌 주민들의 주거 빈곤 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좀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이우현 의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서울 세종고속도로 IC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가 10월 11일 날 안성에서 구리 구간의 사업계획 적성성 재검토를 요청한 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IC를 이미 다 결정한 거를
졸음쉼터나 이런 걸 다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또 사업계획 적성성 재검토는 어떤 내용에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관석 의원의 자료에 오시죠?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네, 박찬호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그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그 자료를 그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그 표준 운송 원가가 그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별로 어떤 이제 재정 지원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버스 운송 원가 그 산정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산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 시도별로 버스 운송 원가 그 산정 내역 비교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도별로 그 버스 운영 현황과 재정 지원 금액, 자치단체 재정 지원이죠. 그거를 연도별로 준공영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준기 의원님은 저기 의사진행 발언이죠? 증인 참고인 관계된?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산하 국정감사하면서 뭐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할 텐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통 자료 요청을 하고 나면 오후에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준다고 주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 여든 야든 뭐 그 관계없이 정확한 자료를 안 주게 되다 보면 그 정확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도 그냥 믿고 넘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거는 아닌 거라고 봐요.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자료는 가급적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그냥 뭐 대충 목에 와서 설명해보고 사람이 만나보면 또 자료 요청에다가도 그냥 지나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뭐 질문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 달라고 그러면 뭐 주지도 않고 일부 기관에서는 뭐 언어적인 폭행성 발언까지 하지 않나. 근데 우리 국토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의 문제, 위상의.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안 주고 무슨 언어적 폭행을 한다든가 이거 국회의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자료 주면 되지, 뭐, 그걸. 그래서 그런 걸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제가 첫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합리적인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주택자를 주택 매각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국토부 그 1급 이상인가요? 뭐 그거 얘기하셨어요?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안 하셨어요? 다주택자는 가급적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하고 나머지는 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장 차관님 포함해서 그 지금 국토부에서 몇 급 이상이 재산 신고를 하나요? 4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까? 1급부터 4급까지 하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1급은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고위직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급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재산 공개되는 게 1급 이상. 재산 공개는 1급부터 합니다. 그러면 1급 장차관 포함해서 1급 부동산 주택 그 보유 현황 또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매각 상황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나요? 의사진행
그 관련돼서 제가 다른 의원님 먼저 증인하고 하신 다음에 좀 좀 간단한가요, 그러면? 간단한가요? 예. 예, 그러세요. 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의사진행 네,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저는 올해도 국토교통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모험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더 바람직한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국감을 위해서 건의드립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한 사유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번 국감에서의 증인 신청과 채택 결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 의견들 주셨을 때 간사 간의 협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간사 간의 협의에도 원칙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급하냐 아니면 심각하냐 아니면 정당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했느냐 아니면 요일별로도 안배가 되었느냐 아니면 신청 의원 간에도 형평성이 있느냐 그것도 벗어나서 충분히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몰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그 어느 원칙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상황에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급발진 등 자동차 결함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려고 현대자동차에서 25년 일했고 품질관리부장으로 맡았던 김광호 부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 대표자를 요청을 했지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증인들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양보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간 건설사 4곳의 대표들이 모두 다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것도 증인 채택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이해 여부인데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리콜보다 더 시급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법무부 법무심의관 증인 출석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격려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 국정감사 장소에서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불참 답변이 왔고 다른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셔서 오늘 종합감사날 증인 자격으로 다시 재차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불참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제 저희 의원실로 급히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런 법무부의 답변과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런 행태는 너무나 괘씸한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법무부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법무부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심의관 한 사람 여기 잠깐 와서 참고인으로 발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법무부 측에 강력히 어필하셔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심의관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특정 의원님들에게 증인 신청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한 의원에게 한 의원님의 증인이 편중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조정해 주셨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특정 일에 어떤 특정인에 아니면 특정 부분에 증인이 몰리지 않도록 효율적인 증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하셨던 많은 의원님들, 그런데 채택되지 못한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열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890억인지 860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가 2번 제출됐는데 2번 제출한 내용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860억에 대한 사용처를 세금 계산서 4번, 계약서 4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돼 있고요. 또 인천시가 송영길 전 시장 시절에 교보증권에 매각한 땅 10만 평에 대한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30페이지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현재 인천 송도 안산 구간만이 지금 착공을 안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당초 육상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해상으로 옮기면서 공사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불거져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인천시로부터 공문서로 유권 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문서 사본 전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부담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의 공문서를 인천시에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서 그리고 당초에 육상을 관통하게 돼 있는데 육상으로 계획된 공사비 규모, 토지 보상비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훈식 의원님. 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겸 무사진행 발언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 날 평택호 횡단 교량 교각 상판 붕괴 사고 관련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설치 보도자료 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했는데요. 그 뒤로 전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2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했더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부에다 넘기고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아는 게 없다면서 시설안전공단으로 넘기고 그리고 연락 주겠다던 시설안전공단 본부장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붕괴 영상을 봤지만 이게 교각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 시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붕괴도 8월 26일 3시에 붕괴됐는데 당일도 아니고 다음날 27일 밤 9시 36분에 첫 보고가 장관한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오후에서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한 것도 아니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2달이 지났는데 2달 더 연장됐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는 것이 마치 당당한 것처럼 국토부 담당자가 발언하는 걸 들으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국토부 내에 복지부동식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감기관의 담당자들이 마치 협조 요청을 하듯이 착각해서 자료 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됐는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제대교 사업 설계업체, 감리업체, 하도급 업체와 하도금액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위원들의 이력서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활동보고 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기간 연장 사유 등을 오후에 증인신문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정영규 의원님. 네. 네.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원, 가령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에너지 원별로 분류해 주시고 또 국토부 산하의 각종 기관 단체별로도 나눠서 분류해 주시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자체별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R&D 예산과 사업성 예산 이 부분을 분류해서 각종 오전 중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강남에서 이 주거 극빈층이 모여 살고 있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달트마을, 수정마을, 재금마을, 판자촌 마을입니다. 총 1345세대 2666명이 살고 있는 4개 마을에는 명절과 휴일도 없이 용역 건달이 주민들의 퇴근을 위협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수리조차 할 수 없게 막고 퇴근을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10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구룡마을에는 올해도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큰 인명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시간은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증인 등에 대해 5분간 신문하신 위원님은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일반 증인을 신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성열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움에 참석함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KBS와 TV조선 등에서도 오늘 취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함진규 의원님.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도 참고인 증인과 관련된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요. 네. 그럼 먼저 자료 요청하실 네, 분들 먼저 하시고. 자, 이현승 의원님. 예, 제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게 2건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국감에서 브루나이 PNB 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해외 건설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 유권 해석과 국토부에서 서울특별시도 노선 변경 승인 없이 서울 고가도로를 공원하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이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예,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09 개발 사업에 대한 전현직 3대 시장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SLC에게 송도 6809에게 투입된 비용,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중단 문제, 지적 제조사 인력 확충 필요성, 국가 내진센터 설치 필요성, 드론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 마련 필요성, 건설 현장 안전점검 확대 필요성, 하이패스 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터널 등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방지 방안,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 방안 마련, 철도 건설 시 지역별 합리적인 재원 배분, 고비용의 외국산 제설 장비 사용 문제, 공항의 내진 설계 등 지진 대책 미흡 문제, 국산 헬기 수리원 납품 인증의 공정성 문제점 등 국토교통 분야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정책 질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한 지난 26일까지 70건, 그리고 오늘 15건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정부 측에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약속 미희행,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도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의 주거 현안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 사항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은 이미 각 기관별 감사에서 선서를 하여 국감 기간 중 선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감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별도의 증인 선서를 받지 않고 증인 선서문에 오늘 날짜에 서명을 하여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사말 없이 각 기관을 상대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기관 증인에 대한 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한 다음 보충 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나오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김성태 의원 나오셨는데? 여기 있어.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2017년도 종합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10월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총 26개 소관기관 및 3개 지자체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현장 시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장 위주의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엄중한 지적뿐만 아니라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도시재생 사업 및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대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 기능 강화 필요성, 후분양제 지원 실적의 감소 문제,